그 요리 전문 학교라고 평양에 있거든요. 열 요리 전문 학교. 이름이 열이에요? 네. 열정 그 열인가? 아니. 요리 아 전문 요리 학교. 요리 아 요리 쿠킹 스쿨. 쿠킹.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온 강아치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네. 이분도 저랑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고 현재는 평양에서 온 뭐죠? 채널 이름이? 평양 여자 남인. 평양 여자 남인. 나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네. 계시는 평양에서 오신 나민이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 한국에 왔고요. 그 전까지는 평양에서 살다가 잠깐 유럽에 나갔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종착 5년 차에 들었어요. 유럽을 나갔었다고요? 네네네. 유럽이 몰타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작고 예쁜 섬이고 정말 관광지로도 엄청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 이렇게 뭐 탈북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맞아요. 거의 뭐 진짜 적은가 보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대부분 루트는 비슷하잖아요. 이제 뭐 중국으로 가서 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그 과정이 다 똑같다고 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유럽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유럽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 보면은 평양에서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외국에 내보내요. 내보내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9호실로 가든 뭐 여러 가지 자금으로 쓰일 텐데 아무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발돼서 외국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 식당 종업원으로 저희 같은 그 20대 여성분들은 식당 종업원으로 많이 선발이 돼서 나가고 그 외에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그 외국에 나가는 게 좀 잘된 케이스, 좀 성공한 케이스를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역시 평양은 지방이랑 꿈을 다르게 꾸네요. 왜냐면 북한에 있으면은 아무리 평양이라고 해도 외국에 나가는 게 흔치 않잖아요. 정말 일생에 한 번 그렇죠.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히 북한 기회니까. 사람이라면 거의 나갈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요리 전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도 나왔어요, 북한에서? 3년제 전문대. 열정 그 열인가? 아니. 요리 전문학교. 요리 쿠킹 스쿨. 네. 요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요리사로 일을 했었어요. 평양에서 한 4년 5년 정도 식당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요리사로 사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요리사도 꽤 괜찮은 직업인데 근데 되게 힘들어요. 힘들긴 하죠. 되게 힘들고 월급도 되게 작고. 근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멀타에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내보내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북한에서는 멀타 보고 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북한 발음도 말다예요. 그래서 말다가 말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어떤 섬이래. 근데 거기 선발되는 사람들이 그 엄 만들러 가는 거래. 근데 네. 제가 엄 만드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 유럽에 갈 수 있다는 그 얘기에 그냥 무작정 가겠다고 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이나 동남아도 흔치 않은 기회지만 유럽만큼은 진짜 평양 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나 네. 구라파라 그러잖아요. 그게 평양은 있나? 뭐예요? 알았었어요? 뭐 유럽이 네네. 어떤 곳이고 하는 거를. 저는 그 좀 특이하게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대사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참사를 좋았구나. 아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공부만 착실하게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체코 대사관에서 한 20년 넘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면 몽땅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동유럽 체코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유럽이 이런 것이 있구나를 알았던 거죠.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한테 유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딱 듣는 순간에 무조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이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대사관에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북한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집이 작더래요. 그리고 유럽에서 뭐 승용차도 타고 다녔다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치. 유럽에 나가면 그렇게 다들 잘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에서 굳이 해외를 갈 수 있으면 저는 사실 북한에서 되게 집안이 괜찮은 집이나 엄청 뭐 중앙당 간부나 정도 돼야 뭐 해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지방에서 일반인은 갈 수가 없었고 어, 그러면 이제 미니 씨 집안도 혹시 조금 북한에서 좀 잘 나가는 괜찮은 아, 집안이었나요? 이게 좀 갈라지는데 뭐 유학이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유학생들을 뽑아서 선발한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외국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빼기 좋고 집이 되게 좋은 집안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한 있어요. 가지 좀 제가 평양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희 집안은 치면은 그 지방의 분홍 정도였단 말이죠. 아, 굳이 이제 북한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북한은 크게 이제 자본과 지주, 분홍 그리고 이제 소장농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머슴 한 분홍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냥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소장농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음, 소장농이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에 좀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저처럼 일하러 나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잘 사는 집 친구들은 어때요? 그치 그치.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한 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선발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근데 평양에 살면은 기본적으로 터대는 좋잖아요. 하긴 완전 맞아요. 좋지 못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터대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이렇게 노동자로 선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일부러 또 간부집 자식을 안 뽑아요. 아빠가 중앙당에 있다거나 보위부에 있으면 안 뽑아요. 왜요? 그게 뭐 그때 북한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간부집 자식들이 나가면 무조건 납치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망간다고? 있었는데 납치당한대요. 아 납치. 이걸 왜 납치해? 남조선에서 정보를 아, 빼내려고 오케이 오케이 간부집 오케이. 자식들을 무조건 납치해 간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집은 반일외국 열사였어요. 할아버지, 중조 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아빠, 엄마 때부터는 그냥 너무 거지식하게 다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고. 근데 터대 하나만큼은 그래도 어디 가서 울리진 않았다. 네, 내세울 정도는 됐었죠. 그래서 그 토대로 쉽게 또 외국 가는 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 뭐 그런 선발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지배인이 이렇게 면접을 보더라고요. 면접에서는 일단은 외모부터 보는 거죠. 보고 외모를 봐 일하러 가는데. 네. 어, 이게 다 북한 기준에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북한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키도 망신시키면 안 된다. 맞아요. 키 작아서도 안 되며 뭐 그렇게 막 너무 못생겨도 안 되고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키도 최소 15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여자들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보고 근데 또 지배인이 개별적으로 키 큰 여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165는 큰 편으로 되더라고요. 160은 평양에서는. 크죠. 네, 그런 한국에서 거 160은 커요. 그래요? 네. 잘 한국은 너무 많이 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 165면 큰 키죠 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그 1단계에서 합격이 되고 그다음부터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신원조회는 터대에 일단은 그렇죠. 조사해보고 터대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한국에 뭐 친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에 누가 나가 있다거나 이러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 고르는 과정이 그런 거 네. 다 거치고 신체 검사해서 또 이상이 없어야 돼요. 몸에 무슨 뭐 결핵이 있다거나 간염이 그치. 있다거나 이러면 또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심층 면접 몇 단계를 걸쳐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외무성에 가서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거의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외국에 가겠다 해서 면접 본 신청을 기간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외국에 정작 떠나는 날까지 한 1년. 거의 1년. 근데 그동안에 정말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이제 공산당 국가니까 사실 그런 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은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무료로 나가는 게 사실 이제 통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료로 나가면 뭐 다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여권을 떼어서 중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네.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쓰셨나요? 저는 거의 그 자켓 크게 다 뇌물로 준 걸 다 합치면 한 1,000달러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아니 1,000달러면 그냥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들 줄 몰랐던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과정들에 신체 검사할 때도 돈 내라고 그러고 뭐 심지어 저희 신원조회 하러 다닐 때도 돈 내라고 그러고 보안소 가도 돈 달라고 그러고 어디 무슨 동사무소 가도 돈 달라고 그러고 왜냐면은 거기서는 평양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빼앗아 내는 돌아오면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커에 거면 커거리고 걸음걸음 던이었어요, 진짜. 참 그렇게 해서 갔죠.